메타가 트럼프의 무릎을 꿇었나? 라고 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입니다. 팩트체크도 안 하고요.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도 없애겠다라고 메타가 발표했거든요.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레드 등을 운영하는 회사죠. 최근 이 자사 플랫폼의 팩트체크 기능하고요.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바로 이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가 이 트럼프 당선인의 호감을 사기 위해 공을 들이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결정인 건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제 허위 정보 관련 규제까지 푸는 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커버그는요, 이날 대략 한 5분 정도의 영상 설명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 실수를 많이 저질렀고 검열이 너무 지나친 수준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되돌려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뿌리로 돌아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팩트체크 기능을 없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는요, 처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거뒀던 2016년이었었죠. 그때 이 여러 이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기관과 계약을 맺고요. 허위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이 가려내서 사실관계를 판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미국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러시아와 같은 이 외국 정부에서 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허위 정보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포하는 방식으로 미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었고, 그에 대해 페이스북과 이 저커버그가 긍정적으로 당시에는 협조를 했었던 거죠. 2016년도 때. 한편 이번 발표를 하면서요, 저커버그는 영상에서 솔직하게 본인의 이런 또는 이 회사의 이런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따른 결정이다라는 걸 밝히고요. 지난해 대선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를 우선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어떤 전 국민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문화적인 어떤 전환점으로 간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메타의 기존 정책이 이 지나친 검열이다라고 비난을 해왔던 이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에 발맞춰 내린 결정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밝힌 거죠. 그러면서 이 미국 기업을 노리고 더 많은 검열을 추진하는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이 정부들에 맞서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커버그는요, 이 메타 내에서 허위 정보 규제를 담당해오던 이 컨텐츠 관리팀이 있는데 이들의 사무실도 옮기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어디 있었느냐? 캘리포니아요. 진보 성향 리버럴 스테이트라고 불리죠.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이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공화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직원들이 편향됐다라고 여겨질 우려가 덜한 곳으로 옮기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실리콘밸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해 왔었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요, 이들로부터의 어떤 오해를 완전히 잠재우려는 의도 아니냐라는 그런 풀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메타는요, 이 저커버그의 그 영상 성명이 나온 바로 직후에 별도의 공지를 통해서 성소수자 그리고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도 삭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성은 가정용품이다라는 그런 성격의 그런 식의 댓글을 달면 바로 차단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표현들이 모두 허용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언론들은 짚었습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요, 이 메타가 이 해당 공지를요, 저커버그가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히 추가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언론들이요, 이 저커버그가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워지기 위해 여러 가지 공을 들이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왔다는 그 결정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 들이는 게 많이 발표됐었잖아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이 대선에서 이기자 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그 자택에까지 이제 줄을 서서 찾아간 게 뉴스가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는 20일 날 열리는 그 취임식에도 $100만 결정하기로 결정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준 일론 머스크 말고 또 이 UFC 종합격투기 대회 이 대표죠, 데이나 화이트를 메타의 이사로 영입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요, 메타가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에 맞게 정책을 얼마든지 바꾸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측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력하는 대기업이 또 있었던가라는 그런 비판을 했네요. 전문가들은요, 그럼에도 이러한 메타의 결정이 허위 정보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한 확산이라는 것을 부추기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는 이 저커버그의 결정이요, 트럼프 당선인에게 아부하기 위한 어떤 노골적인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며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 각종 괴롭힘을 받고 있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 여러 소수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위험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트럼프 당선인 측은요, 메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당선인 본인은요, 이날 조치가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큰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했고요. 또 이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2022년이었었죠. 이 트위터, 이제는 X인데요. X를 인수한 뒤에 팩트 체크 팀을 해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이날 소식을 같이 공유하면서 멋지다라고 X에 적었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준다라는 어떤 노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극단적인 혐오 표현까지도 어떤 정치적인 눈치 보기에 따라서 봐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메타와 저커버그가 최근 자사 플랫폼에 있어서의 팩트 체크라던가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폐지하겠다라는 그 발표와 관련해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